빌딩 숲, 우리가 못 보고 지나친 세계. 꿀벌의 세계가 여기 있습니다. 작지만 독침이 있으며 떼지어 살고 꿀을 모으는 곤충, 꿀벌. 빌딩과 빌딩 사이를 지나 녀석들이 도심 곳곳을 누비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벌은 도시의 자연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거울이죠. 그렇다면 벌들이 보여주는 도시의 자연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꿀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깊은 산골이 아닌 도시 한복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꿀. 자, 지금부터 꿀벌의 비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서울. 정말로 도시 양봉이 가능한 걸까요? 제작진은 직접 벌통을 설치해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KBS 옥상. 이쪽에 기둥에서 오는 그늘이 있으니까 너무 더울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해요, 약간. 저희가 이제 보통 양봉장을 선정할 때 한 20가지 정도의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제가 체크를 해볼게요. 무턱대고 도시에서 꿀벌을 키울 수는 없겠죠. 입지 조건,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총 20가지 항목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이렇게 도시 양봉을 할 때 네네. 여러 항목들을 체크를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시골에서는 그래도 민가나 이런 것들이랑 먼 곳에서 키우잖아요. 근데 이 도시에서 양봉을 할 때는 내가 키우는 장소가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해드려요. 마침내 도시 양봉 장소로 합격. 꿀벌을 담은 벌통 2개가 옥상에 자리를 잡습니다. 좋아. 새로운 보금자리가 꿀벌들은 마음에 들까요? 이 나오세요. 얘들 엄청 귀엽잖아요. 이렇게 살짝 건들면 여기 도망가. 도망가죠. 안 물어요? 안 물죠. 이렇게 도망가죠. 도망가잖아. 엄청 쪘잖아요. 지금 우리 봐봐. 여기 한 마디보다도 작은 애들이 있잖아요. 얘네들 저희를 무서워하겠죠? 그죠? 얘네들 우리를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이나 꿀벌이나 도시살이의 힘든 점은 집 구하기가 아닐까요? 도시에서 꿀벌들이 가장 살기 좋은 장소는 다름 아닌 건물 옥상입니다. 박찬, 박진 형제는 도시양봉 9년 차의 베테랑입니다. 꿀도 수확하고 도시 녹지 환경도 개선하는 일석이조의 삶을 살고자 양봉을 택했죠. 해외에서 도시에서 양봉한다는 거를 이미 한 2007년 이때부터 알고 있었고 재미있겠다. 그때는 이제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약간 직장 생활도 조금 재미없어지고 막 할 때 그럼 내가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같아요. 벌통 안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내부 검사, 즉 내검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거야. 해야죠. 내검할 땐 훈연기를 뿌려 벌들을 진정시켜 주는데요. 봐봐 여기 애벌레 반질반질한 거 봐봐. 오, 윤기나. 이제 건강한 애들이 이제 윤기가 잘잘 흐른다니까. 여기 여왕벌도 봐. 색깔이 여왕벌 색깔이 좋아. 여왕벌 찾아보실래? 영번은 배가 길어요. 배가 길죠. 배가 길어서 이제 알이 막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느려. 이들 형제가 서울 경기에서 관리하는 양봉장만 무려 20곳에 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도시양봉 한번 배워볼까요? 벌 어떻게 관리하실지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검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해야 합니다. 잡아보세요. 엄지랑 검지랑 잡고 Z자로 쭉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뒤집으세요. 이렇게. 네네. 천천히 돌려서 여기에 이제 여왕벌이 알을 잘 낳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거 벌집을 살펴볼 때는 여왕벌이 충분하게 산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꿀벌 무리에서 여왕벌은 오직 한 마리뿐입니다. 하루에 약 2,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하는데요. 이 많은 벌들 중에 오로지 여왕벌만이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여왕벌은 빈방에 하나씩 알을 낳는데요. 이것이 방금 산란한 알입니다. 철저하게 군집 생활을 하는 꿀벌. 벌통에는 약 2만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꿀벌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죠. 주로 번식을 담당하는 수벌과 여왕벌, 그리고 평생 일만 하는 암컷 일벌이 있습니다. 꿀벌은 아주 부지런한 그런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벌통 안에 계급화가 돼 있다고 얘기를 하죠. 벌들이. 그래서 여왕봉이 있고 그다음에 일벌들이 있고 숫벌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업화라고 하는 것은 꿀벌의 분업화는 일벌들의 분업화입니다. 방마다 빼곡히 들어찬 애벌레의 육아는 유모벌의 몫입니다. 유모벌은 어린 애벌레에게 로열 젤리와 꽃가루, 꿀을 먹여 키우고요. 청소는 위생을 관리하는 일벌들이 따로 맡고 있습니다. 밀랍으로 봉인된 방 안에서 신참 일벌이 고개를 내미네요.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혼자임으로써 성공입니다. 알에서 애벌레를 거쳐 밖으로 나오기까지 21일. 이제 바쁜 일벌의 생애가 시작됩니다. 꿀을 채집하러 바깥에 나가려면 20일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날이 밝자 꿀벌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출근을 서두르는 고참 일벌. 오늘의 일터는 어디일까요?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꿀벌은 보통 직선 거리로 약 2km까지 비행합니다. 녀석들이 찾는 건 꿀과 꽃가루를 제공하는 밀원 식물이죠. 제일 먼저 꿀벌을 유혹한 건 향긋한 꽃내음이 일품인 모나르다 꽃. 꿀을 아주 많이 갖고 있어서 꿀벌들이 참 좋아하는 꽃이죠. 한 방울도 남김없이 쪽. 긴 혀는 꽃꿀을 모으는 데 유리합니다. 채집한 꿀은 꿀벌의 소화기관 앞에 있는 꿀주머니에 넣어 나릅니다. 꿀벌은 우리와 달리 6,000개의 난눈을 통해 꽃을 보는데요.
이런 눈을 통해 우리의 눈엔 보이진 않지만 자외선을 반사하는 꽃잎의 무늬까지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꿀벌 한 마리가 찾아다니는 꽃은 하루에 최대 3,000송이. 이 수고로움을 통해 온몸에 난 잔털로 꽃가루를 모으는 것이죠. 꽃은 자신의 꿀과 꽃가루를 꿀벌에게 내줍니다. 꿀벌은 그 대가로 수술에 있는 꽃가루를 암술까지 옮겨 수정시켜주죠. 열심히 모은 꽃가루는 양쪽 뒷다리로 옮깁니다. 그리곤 꿀과 침을 이용해서 꽃가루를 동그란 공 모양으로 뭉쳐주죠. 이처럼 꿀벌은 자기 몸무게의 3분의 1이나 되는 꽃가루를 옮길 수 있다는데요. 해질 무렵에야 일벌들의 무거운 하루가 끝이 납니다. 벌에 따라 다르지만 꿀벌이 하루에 벌통과 꽃밭을 오가는 횟수는 약 10번 정도. 그런데 이 특이한 행동은 뭘까요? 어서 와. 여기가 우리 집이야. 착륙해도 돼. 꼬리를 들어 향기 물질을 발산하는 것은 착륙을 유도하는 행위라네요. 저마다 배와 뒷다리에 꿀과 꽃가루를 가득 챙겨 돌아온 일벌들. 왜 남의 걸 뺏어 먹어? 그럼 안 되지. 그래도 난 나만의 길을 간다. 일벌이 애써 채집해온 꽃가루는 뒷다리를 털어 빈방에 저장합니다. 참 능숙하죠? 모은 꽃가루는 단백질이 풍부해서 유충들과 꿀벌들의 중요한 양식입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꿀벌들은 벌통에서 밀원식물까지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 걸까요? 그날 첫 번째 나간 일벌들이 나가서 아주 좋은 아카시아 꿀, 아주 좋은 벚나무 꿀, 아주 좋은 피나무 꿀을 가까이서 멀리서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위치와 방향과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비댄스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밀원식물을 발견했을 때 꿀벌은 동그란 원을 그리며 춤을 춥니다. 벌통에서 100m 이상 멀리 떨어져 있는 꽃밭을 발견하면 숫자 8의 형태로 몸통을 흔드는 춤을 추게 되죠. 이 팔자춤의 방향은 태양과 꽃의 각도와 일치하는데요. 태양이 꿀벌의 나침반인 셈입니다. 꼬리를 빨리빨리 흔들게 되면 가까이 있다는 얘기고 느리게 흔들면은 좀 멀리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댄스에 의한 정보들이죠. 생각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분업화된 꿀벌들의 세계. 앞으로 펼쳐질 도시 꿀벌들의 모든 이야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제가 요즘 여기 KBS에 매주 오는데요. 이렇게 건물 옥상에 꿀벌들이 살고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요. 집단 생활을 하면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꿀벌들을 보니까 우리네 모습들과 많이 닮았으면서도 참 경이롭네요. 현재 서울시에만 이런 벌통이 332개나 있다고 합니다. 참, 이제 KBS에도 2통이 추가됐네요. 이처럼 도시에서도 꿀벌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왜 도시에서 꿀벌을 키우는 걸까요? 그리고 꿀벌들은 과연 이 도시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긴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꿀벌들에게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배고픈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비가 내리면 벌들은 날개가 젖기 때문에 제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쉬는 건 아닌데요. 날갯짓으로 바람을 일으켜 벌통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합니다. 이번 여름, 제작진의 꿀벌들도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요? 하루 평균 500마리가 넘는 꿀벌들이 죽는다는 여름철. 초보 양봉가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이 신관 9층 옥상에 약 4분의 1 정도를 청소했는데요. 보시면 이 정도로 많은 꿀벌들이 죽어 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더 많이 죽은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벌통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일단 도봉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꿀이 부족해서 딴 집의 아이가 와서 꿀을 뺏어가려고 침입하는 건데 끄집어내려는 자들과 버티는 자들의 모습이 보여요. 문 앞에는 항상 경비병 일벌들이 벌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의 현장. 꿀을 훔치려고 침입한 다른 집 꿀벌을 결국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전투의 결과는 언제나 많은 상처를 남기죠. 비가 그친 후 첫 내검입니다. 꿀벌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요?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여왕벌이 안 보입니다. 제가 못 찾은 건지, 진짜 없는 건지. 슬슬 여왕벌이 보여야 되는데. 일벌이 새 여왕벌을 키우기 위해 만든 집 왕대. 이는 여왕벌이 새끼를 못 낳거나 페로몬이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벌의 반란입니다. 이 왕대가 있다는 것은 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여왕벌이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면 분봉이 나기 때문에 빨리 일단 제거하겠습니다. 분봉은 매년 4월부터 여름까지 발생합니다. 이 시기엔 박찬, 박진 형제도 덩달아 바빠집니다. 아, 네네네네. 예. 붙어 있어요? 높이는 얼마 정도 돼요? 네, 맞습니다. 와, 네. 저 높이가 그 텃밭인데 네. 텃밭 바로 거기예요. 아, 네네네. 도시에 분봉이 나타나면 박찬, 박진, 도시 양봉가들이 출동합니다. 완전 골목이야.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사람들이 쏘이지 않게 하고 꿀벌 역시 죽지 않게 구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갑자기 대추나무에 등장한 꿀벌떼가 사람들은 신기하기만 한 모양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이런 벌집이 있다고 사진으로 전에 듣고 놀래서 지금 아들 데리고 달려왔어요. 네, 천천히 그냥 앉으. 꿀벌들의 무단 새빵살이가 반갑기만 한 부부. 이 수많은 주택에 그 가운데 우리 집을 찾겠다는 거 전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 통을 사다가 내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이렇게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맡기는 게 보호를 위해서도 더 좋지 않냐. 이제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특수 청소기를 이용해 꿀벌들을 안전하게 잡아들이는데요. 분봉된 꿀벌들은 보기엔 이래도 꽤 온순한 상태입니다. 벌써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고. 많다, 그지? 여왕벌 있나 좀 확인해줘. 앞으로 이 벌통이 녀석들의 새 집입니다. 다 절로 들어가 다 절로 들어갈 거예요. 예, 이제. 다 들어가 있어서. 네네. 근데 여왕벌 있는 거 확인했고요. 확인했고 이제 얘네들이 여기에서 있다가 해지기 시작하면 다 이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박찬, 박진 형제는 어쩌다가 꿀벌 구조 활동을 하게 된 걸까요? 특히나 말벌 말고 꿀벌 같은 경우는 소방관분들도 요즘은 대부분 살리고 싶어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신 거고 그러면 저희가 그거 뭐 시간 맞춰서 출동을 하고 분봉이 난 꿀벌들을 저희가 구조를 해서 안전하게 다른 살 곳으로 분양? 네, 이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 양봉이 늘어나면서 갈등도 생깁니다. 한 편의점에 갑작스럽게 벌떼가 주민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지역자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애꿎은 시민들의 피해만 잇따르고 벌의 있습니다. 배설물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규모 양봉의 경우 등록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 양봉은 실태 파악이 어렵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도시에서 벌을 키울 때 도시 양봉을 할 때 약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안에서 움직인다든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조례들이 생겨서 그 조례에 따라서 안전하게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그 테두리 안에서 하고 그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이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뉴욕시에서는 이미 2010년에 도시 양봉이 합법화됐다는데요. 어떻게 뉴욕에서 도시 양봉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을까요? 뉴욕 시민들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 정원에, 주택 테라스 공간에, 그리고 고등학교 옆 공터에서 꿀벌을 키웁니다. 플린 씨는 18살이 된 딸과 함께 도시 양봉을 하고 있습니다. Right now we are looking to make sure the queen is not on here. 6년 전 우연히 양봉 수업을 들은 후 꿀벌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는 플린 씨. I like everything nice and neat and organized and stuff. They have it. That's how they live. I like the collective doing for the greater good of the one. That fascinates me. 플린 씨가 처음 양봉을 시작한 곳은 뜻밖에도 자신의 6층 아파트 침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문을 열어두고 꿀벌들이 원하는 대로 오고 갈 수 있게 했죠.
플린 씨의 꿀벌을 향한 열정은 막내딸 알로라에게 이어졌습니다. I had just gotten home from school, and he was just like, hey, I found this class about beekeeping, and so we learn about bees, we learn about how to be a beekeeper and all this stuff, and I thought it'd be cool. So I was like, okay, I'm down for it, not knowing, you know? 현재 플린 씨 부녀는 뉴욕시 전역에 있는 12개의 벌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I don't like K-pop. 플린 씨는 도시 양봉의 노하우를 뉴욕의 초보 양봉가들에게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Direct sun will cause it to lose its like showing your child where you live. Yeah. To walk in the neighborhood. 시에라 블랙 씨는 올해 여름 자신의 집 테라스 공간에서 꿀벌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초보 양봉가에게 아직 꿀벌의 세계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So in the next week or two, Only 1 week. 내검에서 필수적인 여왕벌 찾기는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And you should hold your queen. Just grab her? No, just let her crawl on you. Keep her close so that if she does fly up, she dropped. Okay. Well, that was the queen. So you got to hold your queen for 2 seconds. How's it feel? 12 seconds. He's gonna make fun of me about this. No, that was great. I mean, people don't see their queens at all. 그녀는 왜 다른 양봉장이 아닌 자신의 집 테라스에서 꿀벌들을 키우는 걸까요? I saw how many beekeepers there were in the city, and it made me feel obviously like it was possible because I was seeing that it was done. Will the bees make it through the winter, and experiencing that, and then seeing what it's like in the spring, and just experiencing it in its entirety and seeing what I can do from there. 뉴욕 시민들이 도시 양봉을 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도시에서 벌과 생태계를 배우는 이 수업은 3년째 지역 주민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Wow. You smell it, Age? That out with one of these weaker ones, probably, and that's about it. So we can bring that. So what we're just seeing is the ones going and coming back, looking for food and nectar and all the resources they need of old age and working too hard, just like us. Here's your honey, guys. This is all honey. This is the before. Yes. Yes. And very heavy. You can take off the glove and put your finger and taste the honey, but 이 꿀 속엔 뉴욕의 자연이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It's delicious. It's good. It's getting better as the season goes on, I think. Kids, especially in urban environments in the Bronx like this, they don't know how food is made. So having the bees in the garden, it's a way for me to teach them. And I think just having it in the city opens the eyes of a lot of people who aren't used to walking into their backyard and seeing insects and seeing flowers growing.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도시 양봉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숭실대학교 학생들은 올해 봄부터 양봉 동아리 비해피를 만들었는데요. 바지 갈아입어야 돼서. 지원이 치마 입어가지고 양봉하면 바지 입어야 되니까. 이거 가방에 넣고.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했다는 도시 양봉. 숭실대학교 생명 시스템학부 최민희입니다. 처음에는 뭐 할래? 같이 할래? 이래서 또 코로나고 하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 그거 한번 해보자. 뭔가 재밌어 보이고 특이한? 되게 독특한 그런 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한번 하자 이렇게 하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양봉 경력 4개월의 초보들이지만 벌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여왕벌 없는데? 지금 찾는 중이에요. 뭐 양봉을 한다고? 이렇게 약간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엄마나 뭐 아빠도 뭐 그런 거 해? 그럼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양봉하자. 약간 이런 소리도 하시고. 무슨 왜 이렇게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나 물릴 것 같아요. 아이고 난리가 났네 잠깐만. 날씨가 흐린 탓에 화가 단단히 난 벌들. 이럴 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아 이거 채우는 거야? 바지에 들어갔다고? 벌에게 쏘이는 것. 양봉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일이죠. 여기 양말 안에 쏘였어. 두 방. 바뀐 거야? 안 박혔는데 여기 위로 썼는 데가 저번에 쏘인 데는 어디야? 여기요. 아까지도 감각 안 들었어요. 진짜? 네. 감각이 마비됐어요. 안 아파? 진짜? 아파. 정말 많이 쏘여가지고 병원비도 많이 깨졌고 부모님도 처음에는 만류를 많이 하셨어요. 쏘이고 무서움보다는 양봉을 하고 싶다는 그런 호기심이 더 앞서가지고 주변에 다들 만류를 하지만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그 벌이라는 자연 생태계에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관여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일부가 됐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도시 양봉 4주차. 이제 제법 어엿한 양봉가 같죠? 아 이거 한번 들기에도 무거울 정도로 역시 지난주와 달리 세력도 많아진 것 같고 벌들과도 꽤 친해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꿀 먹는 아이들도 보이는데 볼수록 귀여운 것 같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함께한 시간이 길수록 친해지는 건 비단 인간관계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벌을 따라가면 우리 도심 자연 곳곳을 볼 수 있죠. 꿀벌들이 채집한 꽃가루 속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인포일 몸은 꽃가루인데요. 보라색도 보이고 주황색도 보이고 가군이 한가득 꽃가루들이 보였습니다. 4일 동안 모은 여의도의 꽃가루들입니다. 나흘치 꽃가루를 백두대간 수목원에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꽃가루 DNA에는 여의도의 식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꿀벌들은 주로 하단에서 볼 수 있는 자주 달개비와 양귀비 등 작은 꽃들로부터 먹이를 얻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DNA 분석을 했을 때는 꿀벌들은 이제 식재되어 있는 원예종 식물들을 잘 이용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들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풀, 이제 개망초, 흔히 이제 잡초라고 생각하는 꽃들도 생각보다는 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작은 식물들이어도 꿀벌한테는 좋은 영양분이 될 수 있는, 좋은 먹이가 될 수 있는 식물들이었고, 도시 내에서도 작은 정원이라든지 이런 걸 가꾸는 거를 좀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그러면 꿀벌에게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눈길을 주지 않을 때 벌의 눈길을 받는 꽃들. 이것이 꿀벌들이 보여주는 우리 도시의 자연입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먼저 드세요? 저는 달콤한 꿀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도시에서 꿀을 생산한다고 하니까 놀랍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먹는 것이다 보니까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과연 이 꿀을 먹어도 될까? 혹시라도 오염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들이죠. 여름 기운이 한풀 꺾이고 나면 도시 양봉가들은 꿀 수확을 준비합니다. 첫 채밀. 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온 일이죠. 그럼 채밀해 볼까요? 없어요? 벌집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벌의 수고와 시간. 천직. 진짜 많아. 이보다 달콤한 맛이 있을까요? 이게 제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약간 바닐라 커피 마시는 것 같아. 드디어 채밀기가 돌아갑니다. 이렇게 쏟아진 꿀. 자연에 대한 사랑, 벌에 대한 정성이 녹아있는 진짜 꿀입니다. 생각보다 엄청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고 되게 맛있었어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좀 안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제가 키운 벌들에서 나온 거니까 좀 믿고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맛있었고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약간 그런 단 정도랑 좀 달라서 또 맛있었던 것 같아요. 박찬 씨도 바빠집니다. 박찬, 박진 형제는 직접 수확한 꿀을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한다는데요. 꿀벌들이 어렵게 모은 귀한 꿀인 걸 누구보다 잘 알기에 1년에 딱 한 번만 수확한답니다. 아, 꿀이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예, 장난 아니에요. 꿀에는 꽃가루와 면역력에 좋다는 프로폴리스가 자연스레 포함됩니다.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꿀의 양은 단 5g인데요. 1kg의 꿀을 만들기 위해서는 꿀벌에게 560만 송이의 꽃이 필요합니다. 제작진이 설치한 벌집의 꿀도 꽤나 묵직해 보이는데요. 중앙에 아주 꿀을 아주 잘 모으고 있고 지금 꿀 먹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꿀 먹고 있는 건지 개원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꿀방에 머리 박고 있는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 통. 네네, 여보세요. 저희 그 신관 옥상에 네네. 벌통 갖다 놓으셨죠? 네, 저희 맞습니다. 지금 양봉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놀이동 쪽에 냉각탑이 있는 데 와서 네네. 벌이 날라와서 거기서 냉각수 물을 먹는 것 같거든요? 물에 냉각탕 물에 레지오넬라균 살균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왜 벌들이 꽃밭이 아닌 냉각탑, 그것도 살균제를 뿌렸다는 냉각수를 찾은 것일까요? 아니, 얘들은 여기 왜 있대요? 자세히 보니
아예 털을 잡은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렇게 약간 살균된 냉각수가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냉각수는 온도가 시원하고 달달해서 꿀벌들이 먹는 거죠. 벌 때문에 이 냉각탑 기계 작동 이상은 없어요?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납작이기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기다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로 만든 꿀을 드실까 봐. 좀 걱정이 되겠네요. 이게 괜찮을까? 이런 환경에서 얻은 꿀은 안전한 걸까? 채취한 꿀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는데요. 수도권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직접 채집한 꿀들의 안전성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환경과 채취 시기에 따라 다른 색을 보인 꿀. 한국양봉협회 산하연구소의 꿀 안전성 검사를 맡긴 결과 총 25가지 항목을 통과해서 5곳에서 채취한 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잔류 물질은 검출된 것이었고요. 일반적인 벌꿀들과 같이 이제 뭐 수분이나 전하당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함량 비율들이 우리가 벌꿀을 식품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정도가 나왔고, 뭐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뭐 일반 벌꿀들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꿀벌이 건강하다는 것, 그건 우리 도시가 건강하다는 뜻 아닐까요? 도심지 안에서 벌꿀을 많이 생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벌들이 가져오는 벌꿀의 가치가 1이라고 하면 벌들이 수정시켜주는 농작물이나 자연 생태계의 그 건강성은 곱하기 100을 봐야 된다는 거죠. 꿀벌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많은 꽃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곤충들과 작은 새들이 도시로 유입되고 우리 도시의 생태계는 더 풍성해집니다. 도시양봉이 건강하게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은 그 벌 몇 통 내지는 몇십 통이 잘 운영되는 이런 거를 떠나서 그만큼 이 도시 생태계가 친환경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이런 꿀벌들에게 도시의 미세먼지가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꿀벌의 개체수 감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꿀벌 감소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는데요. 국립산림과학원과 서울대 연구팀은 미세먼지가 꿀벌의 길찾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대기가 깨끗한 날과 미세먼지가 심한 날, 꿀벌들에게 추적 장치를 달고 비행 시간을 비교했는데요. 대기 질이 좋지 않을 때 벌통을 나선 꿀벌들은 평소보다 벌통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71%나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길찾기 능력 역시 회복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때 뭐 앞이 잘 안 보여서 또는 뭐 미세먼지가 날개에 묻어서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제 벌이 비행을 할 때 이제 그 편광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편광은 이제 태양 주위에 태양빛이 산란하는 과정인데 이제 공기 중에 입자, 저희가 이제 산소 같은 것도 있죠. 그런 것들에 부딪혀서 산란을 하게 되고 그럼 이제 편광이라는 것이 생기는데요.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편광이 소멸됨으로써 얘가 자기의 위치, 태양의 위치 이런 것들을 잘 못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집에 돌아오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꿀벌들은 하늘 길로만 다녀서 사람들과 마주칠 일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날갯짓에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미세먼지가 꿀벌의 비행에 영향을 주고 있고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꿀벌이 보내는 구조 신호에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그루 나무의 미세먼지가 1년에 35.7g 정도, 약 거의 에스프레소 한 잔 정도의 미세먼지를 이렇게 먹는다라고 보는데요. 총 이제 40지점인데요. 25지점은 도시 쪽이었고 15개 지점은 이제 숲 있는 지점, 가까운 지점 이렇게 다 해봤더니 약 한 절반 가까이가 숲이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이렇게 약 52% 정도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그마한 자투리탕, 그러니까 교통섬이랄지 그 작은 공간이라도 우리가 1m 공간이라도 아니면 3m 공간이라도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만든다면은 이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꽃이 있는 곳에 꿀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꿀벌은 지금 우리 도시에 함께 살고 있죠. 5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벌의 날입니다. 더 늦기 전에 꿀벌에 대한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때입니다. We have to understand scientifically what happens if we lose them. 오늘은 세계 벌의 날이에요. 도시 환경과 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만져봐도 안전해. 거의 잘 여기 애기 벌이 여기. 해서 올려. 아빠 여기 애기 벌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여기 이렇게. 네. 네. 감사합니다. 도시에서 벌을 보신 적 있으세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공원 나와서도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극히 드문 적인 것 같은데, 예, 서울에서는. 그러니까 벌을 지키는 활동이 사실 굉장히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뭐 벌을 직접 뭐 키우지 않으셔도 되고, 벌의 안녕을 기원해주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주변에 꽃이나 이런 걸 한 송이만 심어주셔도 벌들이 또 먹이가 되니까 그런 행동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꿀벌들의 날개짓이 있습니다. 이 날개짓이 도시의 자연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길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결국 꿀벌이 살기 좋은 도시가 곧 우리가 살기 좋은 도시일 테니까요.